아,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저도 하마터면 판문점으로 갈 뻔했어요. 아, 정말요? 네, 저에게 보내겠다는 그런 뉘앙스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강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가 판문점으로 넘기겠다 이런 멘트를 들었을 때 넘기려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근데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2019년에 네. 당시에 귀순을 하셨어요. 8월에 귀순을 하셨는데 그때 보도가 한 100건 정도 있었는데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2019년에는 조금 뭐랄까요, 그 남북 관계를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그 후에도 좀 활동을 활발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혹시 자제하라는 얘기 같은 게 있었는지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일단 뉴스를 하나 더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 했었고, 저 자체도 또 활동을 좀 안 했고요. 예. 네, 뭐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좀 생각을 해서 안 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걸 느꼈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 제가 유엔이라든가 어떤 무대를 통해서 제 가족이 안전하길 좀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있거든요. 예. 제가 오늘 최초로 얼굴을 지금 감사합니다. 예. 깠거든요. 처음으로. 예. 네. 상남자시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네. 뭐 북한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저희 가족이 그래도 좀 그대로 안전하게 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같은 해인 그 2019년 11월에 탈북 선언이 북송됐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때 제가 국정원을 딱 마치고 하나원이라는 데 가 있을 맞습니다. 때거든요. 예. 예. 근데 좀 많이 좀 두근두근 떨렸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예. 저도 하마터면 판문점으로 갈 뻔했어요. 아, 정말요? 네, 저에게 보내겠다는 그런 뉘앙스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저게 그렇게 강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가 판문점으로 넘기겠다 이런 멘트를 들었을 때 네. 넘기려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게 중국을 통해서 가겠다. 중국을 통해서 몰래 가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질문 하나를 들을 때마다 네, 제가 아주 소름이 돋네요, 충격적인데 저는. 네. 그러면 이게 귀순 루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네. 중국을 통해서 많이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중국을 통해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또 군 복무 중에 또 걸어갖고 내려왔는데 그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걸어오는 그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일단 중국 국경 쪽에 제가 아는 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국을 갔다고 해도 중어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뭐 누구하고 소통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로요. 네, 바다로 헤엄쳐서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입는 그 슈트 입고 네. 예. 헤엄쳐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슈트를 북한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슈트에 대해서는 또 알고 이게 계셨어요?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저체온증이라는 네, 것도 네. 걸리고 그리고 몰래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피부도 좀 가리고 그 수영에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게. 예. 네. 그래서 그런 산소통도 거기에 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사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DMZ로 그러면 간다. 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DMZ로 간다. 근데 그 지난 정부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 한국은 남북 평화를 강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 근무할 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지 북한도 네. 좀 전향적이었는지. 저는 군에 있었고 저희 형이 있거든요. 제가. 예. 형은 사회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탈북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형하고 이제 통화랑 이렇게 했을 때 형이 그랬어요. 탈북하겠다고 하니까 난 무조건 내 남조선 간다고 하니까 그 형이 그러더라고. 절 못 가게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너 새끼는 무슨 미친 개수작을 터냐. 네. 아니 장군님께서 원수님께서 문재인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말해 원수님 만나러 지금 우리 땅에 다 찾아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오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냐. 네.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잘 살 거다. 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치가 다르니까 예. 그렇죠. 네, 형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북한 군에 있다 보니까 북한 군에서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따뜻해 보일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할 때 네. 예. 군에서는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무조건 남북 관계는 무력 통일이다. 아. 남조선은 무력으로 깔고 앉아야 된다. 와.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뭘 하든 뭐 네. 어떻게 하든 아 저거 쇼를 하고 있구나. 어. 이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고 그럼 정도가 더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덜해졌다거나 이런 차이는 그렇지는 못 않아요. 느끼셨어요? 네, 원래 한동안. 예전부터 네. 해온 거죠. 네. 변화는 없었다. 네. 네. 그럼 지난 정부 당시에 또 탈북 루트가 많이 막혔다라는 네. 게 이제 탈북민들의 또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인데 실제로 좀 탈북이 어려워졌었습니까? 지난 정부 당시에? 지난 정부 뭐 이렇게 예. 북송을 시켰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탈북을 하려고 하다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도 네. 있겠구나. 아. 네, 그런 두려움에 용기조차 나지 않는 거죠. 실제로 탈북하다가 붙잡혀갖고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사살에 당한다거나 네. 그런 게 있나요? 제 보기에는 예.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사살을 당하는 게 나아요. 아. 네.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거는 네. 예. 전 차라리 죽는 놈이만 못하라고 봐요. 음.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노예거든요. 어. 네. 노예인데 그것도 사람 뭐래요? 그냥 뭐 천국이 있다면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저희 항상 궁금한 건데 귀순하고 처음으로 인터넷에 어떤 걸 검색하셨을까요? 인터넷을 접했을 때 김씨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아, 이건 이건 100이면 100이라니까. 사이언스네요, 거의. 근데 저는 김일성 일가가 뭐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면 제가 위에서 알고 왔어요. 네. 예. 전단지를 통해서 제가 네, 본 네. 적이 있거든요. 일화를 통해서. 그렇죠. 네, 예. 김정일 와이프가 몇 명 있고 이런 네. 걸 다 네. 봤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체 다른 사람들은 그 북한의 김씨 세습 체계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꾸 찾아봤었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귀순하신 그 북한군 그 네. 하사 그분이 뭐 초소에 적발될 때마다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뭐 둘러댔다는 그런 보도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쫓아오는 북한군이 없었다. 그래서 뭐 기강 회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네. 보도가 나왔는데 뭐 완전히 사실인지는 뭐 나중에 직접 그분이 입으로 들어봐야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나 뭐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소속 부대가 해체가 됐는데 재력이나 인맥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발령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북한 군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진짜 재력이나 인맥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네. 북한은 사회에도 빈부격차가 심한데 네. 군대는 더 심해요. 아. 네. 군대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집의 자녀들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가요. 예. 네, 거기는 쌀밥을 먹어요. 쌀밥. 네, 제가 그런 데도 꽤 한동안 있었거든요. 예. 운이 좋아서 거기 갔는데 대부분이 다 좀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집에 돈도 좀 있고 권력 있고 예. 거기서 쌀밥 먹어요. 아. 근데 제가 스스로가 그곳에서 버텨 있기가 힘들어요. 아. 눈치 보여서. 아, 네, 눈치를 어떻게 주나요? 끼리끼리 노는데 거기 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그 애들은 생활을 진짜 개떡같이 해도 개떡같이. 군대를 네. 뭐 군관 학교라던가 네. 예. 좀 이렇게 발전이 좀 빨리 돼요. 승진을 빨리 한다고요? 네. 아. 승진을 그냥 쭉쭉 올라가요, 걔네는. 그 제가 그러면 저 평소에 진짜 궁금했던 게 네. 북한군 생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네. 아, 진짜 10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버텨요? 전 13년이에요, 저는. 13년이요? 저는 10년으로 알고 갔어요. 네. 알고 갔는데 어느 순간 군복무를 쭉 하고 있는데 운전병은 3년 더 하래요. 운전병은 편하니까 좀더 3년 편하다. 더 하라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편해서 3년 더 하라기보다 네. 네. 북한에서 운전병이 기술보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기술직이라서요. 네, 기술직이니까 네. 너네는 막 이렇게 전역 시키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조금 더 해. 네, 이런 거죠. 그거는 뭐 중간에 들으신 거 아니면 중간에. 처음부터? 그때 한 심정은 어떠? 5년 정도 했을 때 네. 5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네. 근데 3년을 더 하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군복무 10년을 마치고 오려고 했어요. 한국에. 아. 군적에서 없어지면 계속 따라다니고 아. 예, 그리고 군대에서는 도망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3년을 더 하라고 해서 탈북이 앞당겨진 거예요. 아.
네. 그 마음가짐은 다 비슷할 것 역시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군대 오래 있는 거는 네. 아, 13년 10년, 정말 예. 까마득했을 것 같아요. 제가 3년 4개월 있었는데 네. 10년 거기다 13년이 와. 그것도 절반도 안 있었는데 갑자기 3년을 더 해 이렇게 예. 하니까. 이거- 제가 네. 아직 북한에 있으면 아직 군인이거든요. 아. 네. 아직 군인이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먹지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있고 뭐 아니 지금 네. 형체가 좋으신데. 그렇게 있을 때 북한에서요. 네. 아,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그렇게 있겠지만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빼야 되죠. 네. 올 때도 지금 뭐 살 뺄 걱정도 하고 네. 네.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네. 타는 차가 네. 사단장 차보다 더 좋거든요. 어. 네. 제 타는 차가 예. 이야. 38선을 하나 넘었는데 네. 갑자기 사단장 정도의 아.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걸 많은 분들이 위해서 또 보셔야 될 텐데 네. 그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단장전보다 추운 거 탄다. 네. 야, 막 이런 식으로 선을 할것 넣었을 같은데. 텐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큰일 났다. 오늘 이거. 못 가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예, 북한군의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보통 계셨던 부대에서 부대 내 의식주는 어떤 수준이에요? 그러면? 네, 의식주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마다 천지차별이에요. 천양지차죠, 천양지차. 예. 네. 누구는 쌀밥을 먹고 누구는 제대로 그 새끼를 챙겨줄 수 없는 그런 부대도 있어요. 예. 네. 감자 몇 알로 한 끼를 떼고 아. 그러거든요. 감자가 뭐 이렇게 주먹 머리만한 것도 아니에요. 네. 요만한 이렇게 아. 탁구공만한 거 몇 알로. 아이고 마. 예. 네, 그렇게 격차가 심해요.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서 과반수가 90%의 군인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영양실조를 무조건 거쳐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를 모사리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모사리. 오살이. 네.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다른 데다 떠다 옮겨 심으면 그 사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른 데 옮겨 심으면 사람도 모사리를 한다. 그래서 모사리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때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휴전선 인근 최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뭐 내려오신 분은 그쪽에서 오지 네. 않았나 싶은데 거기서 안 온 것 같아요. 거기서 안 왔대요. 네. 아. 제가 이제 좀 전에 뭐 뉴스에 그게 예. 진짜라면 예. 탈영병 잡으러 다닌다 예.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예. 예. 그 군대가 군대처럼 생긴 사람이 타 지역에 와서 돌아다니면 예. 무조건 경무부나 이런 데서 잡혀서 아. 예, 다른 데 부대로 복귀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내가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변명을 하지? 음. 예, 이랬을 때 탈영병 잡으러 간다고 해야 되겠다. 아.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부대가 DMZ 쪽에 있었다면 예.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아. 네. 근데 위에 다른 멀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예.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일단 그래도 함경도에 계셨는데 예전에 뭐 가까운 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뭐 부대나 뭐 근무 중에 확성기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확성기 방송 들어본 적 없어요. 가까이서 근무하신 적은 없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성기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네. 그 지금 다시 이제 현역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과거 이제 13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네. 이제 네. 군대에서 있어야 되는 그 군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네. 확성기 방송을 딱 듣는다. 그럼 네.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짜증난다. 예. 아, 근데 그 짜증이 좀 의미가 좀 다른 여러 가지죠. 아, 근데 왜 북한군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그런 짜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짜증. 저게 좀 가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자기 처지에 대한 그런 뭐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요. 아마 북한 DMZ 지키고 있는 사람들 80~90%가 네. 집에 가족이나 뭐라던가 이런 게 없다면 네. 그냥 다 넘어와요. 다 가족 때문에. 네, 다 볼모 잡혀가지고 못 넘어오는 거죠. 아. 그런 결단을 진짜 한번 차가운 결단, 이성을 가지고 한번 결단을 한 사람들이 DMZ를 넘어오는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댓글에 그때는 이제 확성기 방송이 끊겼었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방송을 듣는다면은 그러니까 뭐 걸그룹 같은 노래 뭐 뉴진스, 아이브 막 이런 노래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아이돌 그런 노래 듣고 나서 걸그룹. 이것도 어떤 그 군인의 마인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딱 네. 그런 노래 들으시면은 그 사람마다 성향은 좀 이렇게 듣는 거는 다르겠죠. 네. 예. 솔직히 저는 아직 아이돌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대북 방송 할 때 예. 장윤정 씨의 올레 올레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올레. 아 갑자기 그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갈래갈래지 뭐. 네, 올레 올레 하는 그 뭐, 단어에. 네, 단어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진짜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아. 네. 그 단어가 그 장유정 씨가 노래하는 거는 대부분 또 예. 가사가 클리어하게 들리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딕션이 발음도 좋아요. 딕션이 좋아요. 네. 네. 근데 그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는 영어도 섞여 있고 네. 그래서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가사가. 그렇게 예, 앞으로 이제 선곡 네. 표현은 예, 장윤정 씨의 노래가 쫙 깔리는 것으로 이렇게 또, 네. 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또 이런 걸 알아가네요.